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은 늘 그렇듯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워싱턴 DC로 향하는 하늘항공 비행기의 탑승이 시작되자 박민준 대령은 천천히 줄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72회의 세월이 그의 얼굴과 걸음걸이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가슴에는 그가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며 받은 수많은 훈장이 빛나고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과시하려 들지 않았다. 그에게 훈장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먼저 간 이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 비행기에 오르는 길이었다. 수십 년 만에 공식적인 미국 방문이었다. 탑승권을 확인한 항공사 직원은 정중한 미소와 함께 그를 1등석으로 안내했다. 박 대령은 넓고 편안한 좌석에 조용히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항의 풍경이 보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포화 속을 누볐던 젊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얼굴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는 결코 영웅이 되고자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조국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젊은 여성 승무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함께 약간의 초조함이 어려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승무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호한 구석이 있었다. 박민준 대령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조용히 승무원을 바라보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조용한 해결을 선호했다. 저희 항공사 내부의 예약 시스템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손님의 좌석을 일반석으로 변경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보상품과 함께 다음 여행 시 사용하실 수 있는 1등석 업그레이드 쿠폰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은 미리 준비한 듯한 말을 빠르게 쏟아냈다. 박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괜찮소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일반석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1등석의 다른 승객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에게 좌석의 등급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이 상황이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편 같은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김서연 씨는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28살의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인 그녀는 이번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무공훈장 수훈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고 그곳에서 박민준 대령의 빛나는 공적과 함께 그의 겸손하고 과묵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었다. 기사에 실린 빛바랜 사진 속에 젊은 군인과 지금 눈앞의 노신사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연은 박 대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존경받아 마땅한 전쟁 영웅이 항공사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렌즈는 박 대령이 묵묵히 1등석을 떠나
비좁은 일반석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들의 기계적인 대응과 주변 승객들의 무관심한 표정까지도 담아내고 있었다. 박대령은 일반석의 창가 자리에 앉았다. 1등석에 비하면 훨씬 좁고 불편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여정을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옆자리에는 젊은 남자가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앞자리에서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박대령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그때처럼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녹화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대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그리고 박대령 본인이 그것을 원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영웅을 그리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 짧은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영웅이 홀대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향하는 동안 박대령은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남아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이 이제는 그를 이렇게 대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조국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의 무지와 오만함 때문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맑았다. 하지만 그 푸른 하늘 아래 예기치 않은 냉대가 한 노병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씨앗이 될 터였다. 서연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하늘항공과 그 수장인 이현우 회장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김서연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비행기가 워싱턴 DC를 향해 구름 위를 순항하는 동안 지상의 대한민국에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가 올린 영상과 짧은 글은 순식간에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하늘항공 영웅홀대, 박민준 대령님 힘내세요. 이처 진헌신과 같은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댓글로 시작되었지만 영상 속 박민준 대령의 묵묵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 대조되는 항공사 측의 기계적이고 냉정한 대응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박 대령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그의 초라한 이코노미석 좌석을 교차 편집한 짤방들은 네티즌들의 감정을 더욱 격앙시켰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에게 이런 대우라니 하늘항공은 제정신인가? 저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VIP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난다. 아직도 이 사회는 영웅을 제대로 대접할 줄 모르는구나. 와 같은 댓글들이 수천 수만 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주요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전쟁 영웅 항공사에서 푸대접 논란, 국민 영웅 박민준 대령 1등석에서 강등. 진실은 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기자들은 박민준 대령의 과거 공적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그의 빛나는 업적과 대비되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더욱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일부 언론은 김서연 씨와 연락을 시도했고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하늘항공 본사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이현우 회장의 집무실은 아침부터 비상대책회의로 북적였다. 홍보팀, 법무팀, 그리고 임원들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았다. 이현우 회장은 40 중반의 나이에 국내 굴지의 항공사 총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하늘항공을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 문화는 때때로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보고를 받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 저희 콜센터는 항의 전화로 마비 상태입니다. 주가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은 모두 이 사건으로 도배될 것이 분명합니다. 홍보 담당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이현우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김서연 씨가 올린 원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 박민준 대령의 모습,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어떤 불평이나 저항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옮기는 노병의 뒷모습. 그 모습에서 이현우 회장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 역시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고 평생을 가난과 병매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에 대한 원망 한마디 없이 조용히 살다 가신 분이었다.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저런 대우를 받았다면 자신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단순한 사과문과 보상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군. 한참 만에 이현우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단이 느껴졌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지 항공사의 실수가 아니야.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영웅을 그리고 헌신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수많은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뜨고 내리고 있었다. 저 비행기들 중 하나에 박민준 대령이 타고 있을 터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쩌면 깊은 상실감과 함께 지금 당장 워싱턴 DC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알아보게. 이현우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네, 회장님, 지금 워싱턴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렇네. 내가 직접 가서 박민준 대령님께 사죄드려야겠어. 그리고 그분을 다시 1등석으로 모실 걸세. 모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항공사 총수가 일개 승객에게 사과하기 위해 직접 다른 나라로 날아간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그것은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분명 쇼라고 비난할 것이고. 홍보 담당 임원이 만류하려 했지만 이현우 회장의 결심은 단호했다. 쇼라고 해도 좋네. 하지만 이것은 쇼가 아닐세. 이것은 진심이네. 하늘항공이 그리고 나 이현우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줄 기회일 수도 있어.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민준 대령님께서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시네. 그분은 우리나라의 영웅이시며 우리가 존경과 예우를 다해야 할 분이시네.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것뿐이야. 그의 결정은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이현우 회장은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워싱턴 DC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그는 다시 한번 박민준 대령의 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김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올린 글도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그저 수많은 불만 사례 중 하나로 묻혀버렸을지도 몰랐다. 한편 워싱턴 DC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하늘항공 여객기 안. 박민준 대령은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대륙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큰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오랜만에 만날 전우들과의 재회, 그리고 다가올 기념행사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의 옆자리에서는 여전히 젊은 남자가 시끄럽게 통화 중이었고 기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거대한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서연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쏟아지는 댓글과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다. 그녀는 단지 정의감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파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박민준 대령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다.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 이현우 회장이 탄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이미 박민준 대령이 탄 비행기는 게이트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현우 회장은 공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박 대령이 탄 비행기의 게이트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과연 박 대령은 자신의 사과를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작은 영상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나비효과, 그 폭풍의 눈을 향해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은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도 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준 대령이 탄 하늘항공 여객기가 게이트에 막 도착하여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할 무렵 반대편 게이트에서는 막 착륙한 또 다른 하늘항공 비행기에서 이현우 회장이 황급히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과 함께 초조함이 역력했다. 공항 의전팀의 안내를 받으며 그는 박 대령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출구로 향했다. 몇 분 후 박민준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지만 그의 눈계에는 낯선 땅에 도착한 여행자의 경계심과 함께 깊은 상념이 어려 있었다. 그가 막 입국 심사대로 향하려 할 때 이현우 회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민준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항공 대표 이현우입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솔했다. 박 대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현우 대표께서 어쩐 일로 이곳까지? 대령님께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100번 사죄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 직원의 어리석은 판단과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해 대령님께 크나큰 모욕감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대령은 말없이 이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젊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 것까지야 없었소. 나는 괜찮소이다. 그저 작은 해프닝이었을 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대령님. 이것은 결코 작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하늘항공은 대령님과 같은 국가유공자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의무를 망각했습니다. 대령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는 결코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령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비행편에서 하늘항공이 준비한 공식적인 사죄와 예우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청했다. 박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의 진심은 알겠소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 사이 한국에서는 김서연 씨가 올린 영상과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하늘항공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각종 시민단체와 예비역 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연일 이어졌다. 하늘항공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며칠 후 박민준 대령이 워싱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덜레스 국제공항 하늘항공 탑승 게이트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현우 회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박 대령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비행기로 향했다. 이 광경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다. 기내에 들어서자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대령과 이 회장에게 쏠렸다. 박 대령은 이번에는 당연하다는 듯 1등석 그 중에서도 가장 편안해 보이는 창가 좌석으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기체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조용해지자 이현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항공 대표 이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주목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한국전쟁의 영웅 박민준 대령님이십니다. 이 회장이 박 대령을 향해 정중히 손짓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은 멋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며칠 전 저희 하늘항공은 박민준 대령님께 크나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저희의 부주의와 오판으로 인해 대령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경과 예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늘항공을 대표하여 박민준 대령님과 이 일로 마음 상하셨을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현우 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 대령 앞으로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기내에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 승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하늘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및 어르신 승객분들에 대한 예우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회장은 말을 이었다. 박민준 대령님 부디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늘항공에서의 여정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박 대령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박민준 대령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현우 회장의 손을 잡고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대표 고맙소이다. 그대의 진심을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군인이었을 뿐이요. 내가 한 일은 나 혼자만의 공적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어.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시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요.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말에 기내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박수 소리는 한동안 그치지 않았다. 김서연 씨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의 자원봉사 일정을 마치고 같은 비행기로 귀국하는 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이륙하여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기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존경심 넘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민준 대령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번 일은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소명일지도 모른다고. 잊혀가는 가치들, 존중과 예의, 그리고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역할. 이현우 회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금 엄청난 도박을 했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하늘항공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고, 동시에 박민준 대령과 같은 영웅들이 제대로 이어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발 한 기업, 총수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한 노병의 변함없는 위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늘 위 비행기 안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 씨앗은 곧 땅으로 내려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울림을 선사할 터였다. 예기치 않았던 냉대는 이제 새로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하늘항공 비행기에서 박민준 대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입국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대령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하늘항공 회장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웠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어느새 자신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현우 회장과 하늘항공 직원들이 그를 애워싸고 겨우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카메라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박 대령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모든 광경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적도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었던 적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각종 단체에서의 강연 요청 방송, 출연 섭외, 심지어는 정치권에서의 러브콜까지 이어졌다. 박 대령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고 불편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노병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려 하지 않았다. 김소연 씨가 올린 영상과 기내에서의 이현우 회장의 극적인 사과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박민준 대령의 겸손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감동했고 그를 진정한 영웅시대의 어른으로 칭송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를 본받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졌다. 며칠 후 박 대령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그에게 국민버창,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특별한 환영 및 명예회복 행사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그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해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다. 박 대령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상이나 명예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잊고 지냈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간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는 평생을 총과 작전 지도하고만 살아왔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무공담을 늘어놓고 싶지도 않았고 항공사를 비난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진심을 담아 자신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가끔 김소연 씨와 통화를 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서연은 이번 사건 이후 박 대령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박 대령에게 대령님 사람들은 대령님의 화려한 연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저 대령님의 진솔한 목소리, 살아오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가장 평범한 이야기가 가장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격려했다. 이현우 회장 역시 박 대령에게 여러 차례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하늘항공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하늘항공은 실제로 국가유공자 및 노약자 승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발빠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그런 이 회장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진정한 변화는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뀔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요. 라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행사 당일 국가보훈처 대강당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박민준 대령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었다. 김서연 씨도 객석 한편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준 대령은 정성스럽게 다려진 낡은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천천히 연단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에는 빛바랜 훈장들이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가 연단해 서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 준비를 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수많은 청중들의 기대, 어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그것이 원치 않은 영웅으로 떠밀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그의 연설은 단순한 항공기 좌석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한 사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참이었다. 그의 조용했던 삶은 이제 거대한 파도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의 입가에서 터져나올 첫마디에 달려 있었다.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준 대령은 연단 앞에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 백발이 성성한 참전 용사 동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시민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떨림 없이 단정하게 접힌 연설문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원고에 적힌 활자들이 아니라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터였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대강당을 가득 채우는 묘한 힘이 있었다. 오랜 세월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몸에 밴 절도와 위험이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왔다.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늙은 병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 지금 이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객석에서는 잔잔한 웃음과 함께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얼마 전 저는 뜻하지 않은 일로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작은 불편함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하늘항공과 이현우 회장님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용기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객석 한편에 앉아있는 이현우 회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 역시 진중한 표정으로 답례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비행기 좌석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원망이나 서운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잠시 잊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존중과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한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말입니다. 저와 함께 포화 속을 누볐던 전우들 이름, 모를 사냐에 젊음을 묻은 호국 영령들, 그리고 그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려왔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 전의 전장이, 그리고 먼저 간 전우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국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기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의무라고 믿습니다. 비행기 좌석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좌석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이유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없듯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현란한 수사 없이도 듣는 이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한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자 시대를 향한 간절한 호소였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역사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어 무척 놀랍고 또 감사했습니다. 김서연 양과 같이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김서연 씨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중요한 가치들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외형적인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높은 빌딩이나 빠른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삶의 황홍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늙은 병사의 마지막 충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제 전우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조국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와 진정성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박수를 쳤다. 몇몇 참전 용사들은 눈물을 훔쳤고 젊은 학생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박 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경의를 표했다. 김소연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연설을 들으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 이현우 회장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는 박 대령의 연설을 통해 기업 경영의 목표가 단지 이윤 추구에만 있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인 가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박민준 대령의 연설은 그날 저녁 뉴스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다음날 모든 신문에 셔터스톡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국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존중과 기억, 잊혀진 헌신, 노병의 마지막 충언과 같은 표현들이 회자되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기업들은 앞다투어 국가유공자 및 어르신들을 위한 예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박민준 대령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전 용사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박민준 대령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세상은 그를 더 이상 평범한 노병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말을 넘어 한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원치 않은 영웅이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희망이자 등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비추고 있었다. 박민준 대령의 연설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고 넓은 파문을 남겼다. 그의 진솔한 목소리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하늘항공의 이현우 회장은 박 대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늘항공은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노약자 승객을 위한 종영과 배려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선 탑승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 확대 전용 상담 창구 운영, 그리고 비행 중 특별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존중 및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해와 예우를 위한 특별 과정을 신설했다. 하늘항공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재점검하고 확대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대령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였다. 정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보훈처의 예산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소연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녀는 박민준 대령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꺼지지 않는 불씨를 제작하여 국내외 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영화는 단순히 공항에서의 해프닝을 넘어 한 노병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가 잊고 있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연은 이후에도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디어의 힘을 보여주었다. 박민준 대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찬사를 뒤로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의 집에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그는 모든 인터뷰와 강연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지만 참전 용사들을 위한 행사나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에는 간혹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미사여구나 거창한 구호 대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현우 회장은 박 대령과의 만남 이후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을 통해 하늘항공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는 정기적으로 박 대령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박 대령은 그런 그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날카로운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몇 년 후 박민준 대령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설립한 존엄과 기억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재단은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우리 사회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나갔다. 박 대령은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마지막 남은 열정을 조국과 사회를 위해 바쳤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박민준 대령은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더 느려졌고 목소리도 힘이 빠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땅 현충원 한편에 조용히 잠들었다. 그의 장례식은 국군장으로 엄수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울림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있었다. 하늘항공의 종영과 배려 프로그램은 이제 모든 항공사의 표준 서비스가 되었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었다. 루나 법안처럼 박민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교육이 계속되었다. 김소영 감독은 박민준 대령의 삶을 기리는 마지막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박 대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그가 연설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잔잔한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군인이었을 뿐이오. 내가 한 일은 나 혼자만의 공적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소.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시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극장 안은 깊은 침묵과 함께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조국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함과 위엄을 잃지 않았던 한 노병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웅의 의미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다. 박민준 대령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타오르며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이끌어갈 터였다. 그가 남긴 존엄성의 유산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었다. 예기치 않았던 공항에서의 작은 사건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폭풍이자 동시에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추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의 시작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한 평범하지만 위대한 영웅 박민준 대령이 있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울림이자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수년이 흐른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박민준 대령이 남긴 온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늘항공의 비행기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딴 박민준 특별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그가 처음 연설을 했던 그날에는 전국적으로 존엄과 기억의 날 행사가 열린다. 젊은 세대들은 그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진정한 용기와 헌신의 의미를 배우고 그가 설립에 기여한 재단은 묵묵히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다. 김소영 감독은 여전히 카메라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담아내고 있고 이현우 회장은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사회적 책임의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가끔 박 대령의 묘소를 찾아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한다. 박민준 대령이 지폈던 작은 불씨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모닥불이 되었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조용한 위엄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명예는 요란한 구호가 아닌 묵묵한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타오르는 존엄의 불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불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이다. 진정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